안녕하세요. 중앙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PPTV 박진우 채널 구독자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 박진우입니다. 새끼한테 자, 입만 여러분들, 지난 벌리면 시간까지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고조선의 성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벌써 전 좀 저번 맞아요. 시간까지 합치면 6번째가 끝났고요.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이 고조선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단군 신화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 고조선의 건국, 그 다음에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조선에 들어오면서 철기 문화가 보급되었다. 이 부분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이 위만이 철기를 보급한 이후에 고조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간 바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두 가지에 대해서 토론을 선생님이 물어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인가? 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기원전 2333년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 세 나라만이 우리나라 그 건국이라고 하는 과정을 더 옛날로 땡기려고 노력한다고 했었어요.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 두 가지를 해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 위만이 과연 중국이니까 혹은 고조선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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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율로 학생들이 의견을 줬어요. 3. 중국인이다. 3. 고조선인이다. 3. 아무도 상관없다. 하나 모르겠다. 라는 답변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옛날로 더 이 과정을 거쳐 올라가는 건 왜 그럴 건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나라가 더 역사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혹은 더 강해 보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답변으로 많이 해줬습니다. 과연 그게 어느 게 맞을지 좀 더 우리 역사를 배우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고조선의 건국 신화, 건국 그리고 위만의 집권으로 철기의 보급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위만의 집권과 철기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고조선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조선이 이후에 여러 나라들로 나누어집니다. 이 뭔 개소리야? 청동기 시대 권력이 등장하고 계급이 생기면서 지배층들은 대중들을 통제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데 고조선에는 8개의 법, 8조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알 수 있는 것은 3개입니다. 그 법을 알아보러 갑시다. 먼저 학습지에 나온 8조법을 읽어보면 적게는 3개, 점점점 다음에 있는 글까지 포함한다면 4개의 법이 나와 있습니다. 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법에 담긴 사회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각 법을 읽어보고 해당하는 사회 모습을 학습지에 적어봅시다. 최소 1개씩은 적어볼까요? 먼저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생명을 존중하고 잘못한 것을 똑같이 처벌합니다. 법에 있어서 동등하게 엄벌에 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 나라가 이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니은을 보면 죽이는 것보다는 약간 단계가 낮다고 할까요?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곡식이 화폐의 역할을 하는 점, 즉 농사짓는 사회가 대중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갚는다를 보았을 때 재산의 개념, 재산을 축적 혹은 쌓는 개념이 생김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을 볼 때 노비라는 개념을 통해 계급사회였음을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개념을 볼 때 화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자는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통해 가부장적 모습 또한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만이 집권하고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한 이후 고조선의 모습에 대해 알아봅시다. 바로 멸망이 나와서 좀 이상하긴 하네. 웃음 교과서 34쪽을 통해 빈칸을 채워보아요. 위만을 통해 철기를 수용한 고조선은 중국, 당시 한나라와 한반도 남쪽에 있던 진나라가 교역하는 것을 중간에서 관리하며 이득을 챙겼습니다. 중국이나 진나라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까요?
자신들의 교역품이나 다양한 수출 수입품들을 아무런 노력 없이 중간에서 이익 보는 게 싫었겠죠. 특히 중국의 한나라는 본인보다 약하다고 판단했던 고조선이 중개무역을 통해 이득을 보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고조선 또한 이를 파악하고 한나라와의 대립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지드래곤 무제, 죄송합니다. 한나라의 무제는 중국의 세계화를 위해 고조선 공격을 명합니다. 육지로, 바다로 많은 군대를 파견하여 고조선을 공격합니다. 고조선도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에 치열하게 방어합니다. 전쟁이 1년여간 벌어지면서 고조선 내부에서는 계속 전쟁을 하자는 파와 그만 전쟁을 하고 평화를 갖기 위해 항복하자는 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결국 항복파가 결국 내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수도였던 왕검성을 열고 왕의 목을 바치면서 찬란했던 고조선의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That is so serious? 결국 한나라의 지배하에 들어간 고조선 지역은 한나라가 지배 용도로 만든 군현이 설치되어 감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한나라의 군현은 400여 년간 지금의 북한 지역과 중국 만주 일부 지역을 다스릴 정도로 오래 지속되었는데요. 훗날 삼국시대 고구려에 의해 중국 본토로 쫓겨날 때까지 그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한나라의 지배에 반대했던 고조선의 지배 세력과 일부 사람들은 한반도 남쪽에 있는 진국으로 들어가 사만이라는 나라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한군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한군현이라고 하기도 하며 4개의 군현이 있어 한사군이라고 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황해도 지역부터 중국 만주 지역까지 많은 영토를 관할하는 곳이었습니다. 일부 고조선의 지배층도 한사군 지배에 참여하여 사회를 구성하고 이끌어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고조선 사람들과 한나라 사람들이 함께 관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심한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래서인지 고조선 시대 8조법에서 60개의 조항으로 법이 늘어날 정도로 사회가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특히 한사군 중에 가장 유명하기도 하면서 강력한 힘을 보여줬던 군현은 낙랑군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호동 왕자와 낙랑공주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 불리는 가슴 아픈 이야기. 이 이야기의 낙랑이 다른 낙랑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에 낙랑군이 끼친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중국 한나라의 문화가 낙랑군에 전해 내려와 한반도에 많은 중국의 발전된 문화가 들어와 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사군을 식민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문화 발전에서 영향을 준 사례로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시간에 걸쳐 고조선의 발전과 그리고 멸망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고조선의 건국신화에서 다양한 고조선의 사회 모습, 특히 선민사상, 농경사회 재정일치의 모습들, 위만을 통해 찰기 문화가 보급되었음. 그리고 팔조법을 통한 고조선 사회 모습들, 한나라와의 대립 속의 고조선의 멸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알던 고조선과 같나요? 고조선의 첫 번째 우리나라 국가라는 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훗날 위기 때마다 단군과 고조선을 찾아 위기를 극복하자는 대상을 이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정리로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수업 잘 들으셨나요? 드디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고조선 같은 경우에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첫 번째 단군 신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단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 그 다음에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국정 논쟁,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철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이후에 고조선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라는 것,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바로 팔조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고조선 이후에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부여부터 해서 서란까지 여러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이 나라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